자, 지난번 강의는 이제 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떡잎이 이제 부모죠. 두 떡잎이 자, 세상에 나와서 본잎 하나를 만들어요. 이제 이게 참을성과 그 다음에 인내심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파리가 하나면은 뭐 몸치를 빨리 못 키우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파리가 이제 많이 나요. 그러면 이파리가 많다는 건 뭐냐요? 참을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을성이 발달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묘판 딴 데로 이게 뭐지? 묘를 한다 그러나 이게 쌀묘를 이게 모짜리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이제 심을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애가 참을성이 없는 애를 막 전학시키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참을성이 없다기보다 걔가 동물성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면 이 동물들은 한번 이렇게 하면 익숙해진 데를 좋아하지 이렇게 중간에 옮겨 다니거나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그런 애들은요 될 수 있으면은 처음부터 어른 될 때까지 변화가 좀 없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어른 동물이 되면 그땐 지멋대로 좀 이게 자기가 이제 소화낼 정도로 어스렁어스렁 다니면서 자기 영역 표시도 하고 하면서 살잖아요. 응? 하지만 이제 식물은 이제 또 옮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농사니까. 묘종을 한다고 하죠. 묘종. 그래서 묘종할 때는 참을성이 굉장히 많을 때 묘종을 해줘야 이제 되고 또 묘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이제 광합성 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자기 이제 몸체를 막 키워요. 그래서 봄에 나무건 뭐거나 음식 막 자라요. 응? 막 자라요. 그래서 그냥 이빨 막 자라요.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없을까지 자랐는데 그럼 여기서 계속 자라냐? 그렇지 않아요. 이때 잎이 자라는 것을 멈춰야 돼요. 스톱. 멈춰야 돼요. 잎이 자라는 것을 멈춰야 그래야 그때가 꽃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꽃 피울 준비를 하고 꽃을 내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본잎은 참을성이라고 그랬죠. 참을성. 응? 참을성인데 뭐 꽃은 뭐에 해당되면 예의예요. 예의. 너무 참기만 하면요 관엽식물이에요. 참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들된 거죠. 관엽식물이에요.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또 사람한테도 왜 맛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좋은 열매면서 씨앗을 맺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그냥 입만 막 남은 사람 보고 좋은 사람.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그냥 참을성 대단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기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아마 우리가 조사를 해봐서 있을 거예요. 참을성이 이제 끝내주는 거지 뭐. 이거 들된 거죠. 과정을 그냥 프로세스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관엽식물 농사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할 것은 씨앗 농사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 자, 그러면 자, 꽃은 예의예요. 그러면 인간은 참을성을 키우고 그러죠? 참을성을 키우고 그런 다음에 꽃대가 쫙 올라와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피우는 아주 좋은 계절은 언제냐면 그게 바로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은 굉장히 더운 계절이죠? 응? 더운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더운 계절이면 주변에 사람이 썰렁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봄은 첫 시작이니까 첫 만남 이런 거가 되지만 여름엔 뭐예요? 여기 가도 사람들이 막 랄랄랄 룰랄라 하면서 막 화합해주고 잘해주고 막 신이 나요. 신이 나고 덥고 더운 계절이니까 이게 꽃의 계절이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좀 그 주변이 썰렁하지 않고 나한테 너무 잘 대해줘요. 사람이라면 나를 모셔주고 잘 대할 때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요. 잘난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높은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 어떤 장관, 아니면 학교장, 교감 선생님, 아니면 부모, 이런 사람이 자기가 되면 될수록 이제 높은 사람이 가장이 될수록 예의를 갖춰야 이게 농도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요, 아까 있죠? 소리도 예의 없어요. 내가 딱 만약 자기가 안 나섰는데 그것들이 왜 막 사람이 막 밖으로 나간데도 막 나갔다가 다시 막 왜 들어오겠어요. 리더쇼한테 맞을까봐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편하게 좋게 살려고 왕따 안 당하고. 그러면 그 리더소가 그 딴 소들을 아주 자상하고 양치기처럼 부드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쳐다볼 것 같아요. 눈에다가 딱 힘을 주고 눈으로 가 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 없이도 뭐 그 소가 뭐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버섯 눈빛으로 딱 죽이는 거예요. 저것들 왜 나가? 누구 맘대로 나가? 저것들이 양치기 말을 듣네. 이게 봐. 그 목동 말을 듣네.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힘에 의해서 이건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의는 밑에 사람 예의도 예의지만 윗사람 예의가 매우 매우 중요해져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예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성인식도 예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결혼식도 예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장례식도 예의에 해당되는 거고 뭐 각종 제사 이런 것도 다 예의의 실상이에요. 바로 이 예의를 잘 그러면 이때가 어디냐면 아마 초등학교쯤일 거예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응? 그럼 초등학교 6학년쯤에는 이제 관엽식물을 보고 얘가 예의 그래서 이때 6학년이나 5, 6학년 때는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의를. 그리고 잘 나갈수록 세상이 또 한 5, 6학년쯤 되면 세상이 만만해지잖아.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가서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예의를 갖춰야지. 그때 막 마구제비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고 막 예의도 없고 막 어머니한테도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눈알에다 힘을 빡 주고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그냥 힘으로 누르지 않은 이상은 걔가 야생이 되는 싶다는 게 가축이 아니고 동물도 그러면 동물인데도 야생화가 되면 이거 어디다 써먹냐고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가을이에요. 자, 가을은 의료움, 공의로움을 얘기해요. 이건 열매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 꽃에서 이제 공의로운 열매로 먹어가려면요, 이때야말로 선생의 도움이 매우 필요해요. 그저 때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 도움은 인성, 인성 위주로 이제 사람을 참을성 있게 하고 예의 가르치면서 이제 학부모하고 잘 들어보세요. 학부모하고 이제 선생님이 협조를 해서 애를 이제 약간 지도를 하는 거예요. 꽃 피우는 것까지가. 근데 중학교 가서부터는 틀려요. 중학교 가면 똘똘똘 뭉쳐서요. 그래서 얘기잖아요. 북한이 우리 남한에 못 내려온 이유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이라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때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막 어려운 척하고. 바로 그게 가을이에요. 근데 열매는 어떻게 해서 열매가 되죠? 꽃하고 똑같아요. 꽃은 완전히 높이 올라가는 데서 여기 뭐요? 벌이라든지 나비가 날라와서 여기서 수정을 해서 똑같은 데서 열매가 맺으면서 이게 커지는 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가지가. 응?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벌써 애들이 때로 몰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때로 몰려다닐 수 있는 기질을 사람 교육이라면 그때 공의를 가르쳐야 돼요. 공과사를 분명하게 가르쳐. 공과사를 알아야 공의를 의료움이 나오는 거지 사적인 의료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때 책을 많이 읽고 선생을 대신할 책을 많이 읽고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야 돼요. 이때부터 뭐 공산주 이런 사람들 말고 보면 벌써 초등학교 때 공산주 되는 사람은 없어요. 벌써 중학교 때부터 그 가닥지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잘 들어보세요. 열매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안 되잖아요. 꽃 떨어지고. 그러면 열매가 최대로 크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파리여서 광합성작용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세 단계까지는 기본이 밑에 깔리는 게 뭐겠어요? 참을성이에요. 참을성. 예의도 참을성 위에 예의가 존재하고 또 참을성 위에 공의로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참을성 없이 막 칼 들고 나서고 막 고성방가고 하면 그게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 이런 걸 다 자기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제어. 억제할 줄 알면서 예의로워야 되고 억제할 줄 알면서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하고 똑같이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정도는 다 배웠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국민학교만 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왜 입술이 약간 비양양거리시 되냐면요. 여러분들 하는 언행을 바라보면 학교를 초등학교 이상 나온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는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아니 배울 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 거를 공부하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돈이나 아깝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참을성이 밑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민족 하면서 이니에지 떠드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말로만 이니에지 하지 말고 이치를 잘 생각해가지고 남을 지도하든지 똑바로 하시란 말이에요. 나 요즘에 그런 사람들 성질 같더니 다시 좀 약간 나와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을성.
그러면 인간이 참을성 없는 인간. 동물들은요 참을성 별로 없어요. 그럼 기본으로 참을성이 없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성질이 좀 어떤 때는 그냥 팍 발작가 되니까 참을성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엔 좀 그런 적도 있어요. 어릴 때는. 요즘은요. 어느 누가 와도 참을성 대결로 나가면요. 내가 대상감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절대 아니에요. 참을성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열매가 컸어요. 자, 이제 몸체가 이제 다 큰 거예요. 이제 열매까지. 그 다음부터 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 딸쯤 되면 이파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크기를 멈춰야 돼요. 멈추면서 아무것도 땅에서도 영양분도 안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빨아들이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 해가지고 광합성 작용할 일도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빛만 필요해요. 빛. 빛만 흡수하면서 익어가요. 익어가. 열매가 익어가면서 익기 시작하면 이제 설 큰 게 아니고 익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씨앗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씨앗은 어떤 거예요? 아까 이 식물 중에서 첫 씨앗을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한 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 하나의 씨앗이 과정을 겪어서 이게 과정을 겪어서 30배나 100배 똑같은 씨앗이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똑같은 씨앗이 되려면 작아져야죠. 그러니까 뭐 물질색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빛만 필요해. 빛만 필요하면서 그 빛에 의해서 익으면 익을수록 씨앗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빛의 응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지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아진 사람이에요. 작아진 사람이에요. 남보다 커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작은 게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심의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다시 프로세스가 또 하려고 그러거든? 원심의 시작이라 해야지. 그렇지만 구심의 끝하고 원심의 시작은 씨앗이잖아요. 이건 이제 진행돼 가는 거고 구심은 이제 진행이 아니고 점점 이제 작아지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식을 낳고서 얘가 성인식이 될 때가 바로 구심의 끝인 씨앗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교육하고 공교육을 제대로 이런 과정을 사람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겪어서 성인이실 때 이렇게 구심의 끝인 씨앗이 된 자만이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세상이란 밭에 씨앗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봤을 때 지금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 이렇게 작아진 상태로 해서 씨앗과 같은 식으로 해서 나간 사람들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자기 몸체를 막 키우기 위해서 프로필을 경력도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각종 자격증 막 따서 자기 몸체를 막 키워. 그러면서 세상이란 맛에 처음으로 나가, 처음으로. 아니, 그게 동물 테크닉이지, 동물 교육이고 동물 테크닉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 교육, 사람의 씨로 그냥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동물의 왕국이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재 농사를 사람 농사해서 사람끼리 사는 그런 사회겠어요? 규칙이 있고.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누가.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나라의 공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공교육의 원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 농사를 지지 않고 아까 꼴찌도 당당 막 이렇게 해가면서 사람을 짐승화 시켜가지고 내보낸 공교육 인간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이런 식으로 어른 될 때까지 씨앗으로 만든 생각조차도 않고 키운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본 사람 회개하시고 근처에 회개할 만한 사람한테도 또 회개하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농사꾼 정신으로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깨우치기만 했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몰라요. 한 몇 년 있다가는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람하고 별로 접촉하고 싶지 않아요. 그지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아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는 안 그러는데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보편 타당성 갖고 얘기한 거지 어떤 한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 거 갖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자가 그 다음에 선생이 이 나라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의 주인은 여자예요. 여자가 애를 낳아서 제대로 키워야 이 세상이 병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까 성인이 돼서 작아진 상태로 이렇게 치 뿌려졌잖아요. 그것을 제때제때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아내의 노릇이에요.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로지 먹고 살고 막 이런 그런 물질적인 데다가 가치관을 둬가지고 나간다면요, 그거는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건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